북동부 지역에 최악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있는 노숙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모병관이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추방을 막기 위해 입대를 권유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안정화될 조짐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민주평통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빈소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됩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최악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가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지 않으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동부 지역에 한파가 지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노숙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뉴욕시는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일부 자선단체들은 노숙인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cold right now, so being that we have socks to offer, that makes a difference as well, you know? We want them to know that anything that we can provide you with, that we have access to, you will receive it, such as socks. 구호단체는 노숙인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난방이 제공되는 임시거처로의 이주를 돕고 있지만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노숙인들이 규제를 따르는 삶보다 자유로운 길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We let them know that we do not have an ulterior motive. You can come into our center and be warm. We offer services, but this is also a place where you can be warm and get your head together so that we can move forward with that. But a lot of people out here, like, they're scared to go to certain places because, like I said, Medicaid or certain obligations they have to meet.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의 기온이 차츰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화씨 5도, 섭씨로 영하 15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내릴 예정인데 여기에 최대 시속 10마일의 강풍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강한 눈폭풍과 한파로 오늘까지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한파로 길거리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경 이민 단속에 현지 아시안과 한인 커뮤니티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이 제한됐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580만 명의 미네소타주 내 아시아는 약 36만 명. 이 중 동남아시아계 소수민족인 몽 커뮤니티가 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몽 커뮤니티 활동가인 세이 양 씨는 현재 계속되는 이민 단속으로 모든 커뮤니티 내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We're silently disappearing, in the night or early mornings, and nobody's really tracking that. And so it's as bad as when COVID happened, right? Their store is very empty. One of the business owners I talked to, she's lost over 70% of her income since ICE has been in our city, our state. 2만 7천여 명의 한인 사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인 입양인들인데
정식 귀화 절차를 받지 못한 이들은 물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입양인들마저도 여권을 항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Racial profiling is a primary tactic for ICE, meaning anyone with racial characteristics that could make ICE believe they're an immigrant is a potential target. 트윈시티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한인 역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교회나 학교는 물론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 have two young children. Whenever we go out, we hide air tags on them, just fearing if we get pulled over, detained, and it's heartening and distressful to have to teach our 4-year-old and our 2-year-old how to blow a whistle. 미네소타주 내 아시안과 한인 이민자들의 상황을 전한 미교협 측은 현재 다른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연합해 연방 상원을 상대로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 저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날 사건 이후로 많은 상원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DHS가 포함된 예산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현재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오는 금요일에는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출근과 등교, 소매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전국 규모의 셧다운 시위에는 미교협과 신라 등 미 전역의 이민인권 단체들은 물론 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을 선언하면서 연방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반 아이스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맨해튼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힐튼 가든인 호텔에서 어제인 27일 저녁 연방이민사관 단속국 아이스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연방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리 시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 여러 명은 오후 6시쯤 트라이베카 6번가에 있는 힐튼 가든인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이후 호텔 안과 주변에는 수백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45분 동안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로비에 남아있던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행이 이뤄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최소 66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으며 일부 이민단체는 체포 인원이 약 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정확한 체포 원인과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밖에 있던 나머지 시위대는 오후 8시쯤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호텔 체인이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을 숙박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지만 실제로 해당 호텔에 아이스 요원들이 투숙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 모병관이 고등학생들에게 입대를 통해 부모의 추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의 한 군 모병관이 고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입대 권유 이메일을 발송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모병관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예고 없이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나 17세 이상이고 부모가 서류 미비자라면 지금 부모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모병관은 이메일에서 이와 관련한 페롤인 플레이스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일명 PIP 제도는 미군과 주방위군 복무자의 불법 체류 부모나 배우자 추방을 유예해주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한 모병관은 이 제도를 근거로 이메일을 수신한 학생이 군입대를 지원할 경우 가족들의 안정적인 체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모병 활동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가족이 느끼는 추방의 공포를 이용해 입대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특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접근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노동시장 약화를 우려하며 3회 연속 금리를 내렸던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지켜볼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까지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하며 3번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이번엔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특히 실업률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엔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4.6%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다시 4.4%로 낮아진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e've lowered our policy rate 75 basis points, or 3/4 of a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within a range of plausible estimates of neutral. This normalization of our policy stance should help stabilize the labor market.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엔 완만한 속도라고 했는데 이번엔 견조한 속도라고 했고 지난 금리 결정 회의 이후 지표가 더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는 5월 의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뒤 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Have you made a decision on whether you would remain as a governor of the Federal Reserve? And if so, would you tell us what it is? No, and I really, once again, have nothing for you on that today.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 초반 사상 처음 7,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뉴욕 주요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편 글로벌 물류 회사 UPS는 올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UPS가 올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으로 이는 UPS 전 세계 인력 약 49만여 중 6%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 물량 감소가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UPS가 지난해에도 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고 93개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UPS는 올해 최소 24개 시설을 추가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UPS가 아마존 의존도를 낮추고 백신 등 의료 물류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PS의 이번 인력 감축은 고용시장 둔화 우려 속에서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했지만 직전달 5만 6천 명보다 줄어들었고 전문가 전망치 7만 3천 명 미만을 나타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고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달 말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민주평통이 진행한 추모식에는 김영환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민주평통은 고 이해찬 총리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0여 자문위원과 또 미주 전 지역의 2천여 자문위원들께서는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하고 애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협의회 사무실 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으며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리 전선 절도 소식 끊이지 않습니다. LA 체스워스 지역에서 구리 전선을 훔치던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맨홀 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결국 최루가스를 맞고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44분쯤 체스워스의 한 주택가에서 전선 절도가 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용의자들이 맨홀을 통해 AT&T 소유 지하 통신 설비 공간에 접근해 구리 전선을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지만 다른 한 명은 맨홀 안으로 들어가 4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LA 소방국도 현장에 출동해 응급 상황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K9까지 투입해 용의자를 밖으로 유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최루가스를 사용해 용의자를 맨홀 밖으로 불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AT&T 측도 사건 이후 현장에 조사팀을 투입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LA 카운티 일대에서는 구리 전선 절도가 잇따르면서 인터넷 장애와 전화 서비스 중단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구리 전선 절도 처벌을 강화하고 고철 매입 업자들에게 판매자 신원과 소유 증빙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첫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첫집 주택 구입자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여러 제약들이 있어 아쉬운 점도 많은데요. 오늘 데이비드 윤 부동산 주택 융자 전문가 모시고 캘리포니아 드림폴 프로그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이 드림폴 곧 다시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도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저중소득층을 위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주택 구입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역 제한이 없는 가장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운페이가 주택 가격의 20%가 되면 PMI, 모기지 보험이라고 하죠. 네. 이 부담을 줄거나 없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첫 세대 주택 구매자 조건은 어떤 걸까요? 네, 신청 자격의 큰 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내 합법적으로 거주자여야 되고 최근 2년 내 캘리포니아 주소지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둘째,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First Generation Home Buyer, 구매자 1세대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구매자 본인과 그리고 부모님이 최근 7년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까지도 최근 7년 내 주택 소유가 없었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구매자가 부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경우에는 나머지 한 사람은 First Time Home Buyer, 첫 주택 구매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매자 본인이 최근 3년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780점인 크레딧 점수인 사람과 680점인 크레딧 점수인 사람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680점 이상만 되면 모두 같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인컴 기준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하는 집에 위치한 카운티의 소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LA 카운티는 16만 8천 불, 오렌지 카운티는 21만 6천 불, 샌디에고 카운티는 20만 7천 불입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인컴이 LA 카운티 인컴 상한 기준인 16만 8천 불을 넘는다면 인컴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의지역 카운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에 집을 구매하는 전략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득 상한 기준보다 인컴이 낮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올해가 3회차잖아요. 지난번에 드림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도에 1회차였는데요. 이때는 접수 11일 만에 마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신청 절차를 바꾸어서 추천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약 18,00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1,700에서 2,000가구가 선정됐고요. 당첨 확률은 약 10에서 12% 수준이었습니다. 드림폴을 이용해서 집 구매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신청 자격, 구매자 1세대인지 최근 2년치 세금 보고 W2 그리고 최근 페이스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반드시 조회하여 점수와 부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부채가 있으면 융자받는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체크하여 드림폴에 신청 시 제출하는 프리어프루브 레터를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도 드림폴이 열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 주신 내용들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드림폴을 이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나중에 이 집을 팔고 나서 주정부엔 얼마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재융자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강세가 약세로 뒤집혔다 다시 역전되는 흐름이 반복됐지만 결국 혼조세로 마감하는 데 그쳤는데요. 다우존스는 4일 동안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흐름을 이어간 반면 내스닥은 지난해 9월 이후 19주 만에 6일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간 내스닥의 상승폭은 3.9%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9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0.65% 모자란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점이 3개월째 갱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S&P 500은 비록 6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세 차례 인하 이후 예상했던 금리 동기를 발표됐고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 뉘앙스가 섞인 중립적 발언을 내놨지만 투자 심리는 딱히 고조되지 않고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마감 후 발표될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건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추가 상승했지만 매그니피선 7은 세 종목이 하락하며 힘이 분산됐습니다. 결국 금리 미팅이 마무리되고 이목이 실적으로 옮겨간 만큼 결과와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